그리스 신화 하는 날입니다. 오늘 알아볼 그리스 신화의 주제는요, 바로 꽃이에요. 플라워. 와우, 플라워입니다. 이 꽃들마다 꽃말이 있고 꽃에 의미가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의미가 붙었고 그리스 신화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이 꽃에 이런 유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날입니다. 어떤 좀 뭐랄까 여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꽃하면 또 여자기도 하고 이런 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늘 얼마나 이쁘장한 신들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첫 번째, 장미 한번 알아볼게. 장미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가 됐단 말이지. 자, 알아봅시다. 물론 그리스 신화에서 뭐 장미를 뭐 소환시키고 만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화에서 내려오는 장미의 유래입니다. 이게 뭐 진짜로 그런 건 아닌 거야. 신화야, 신화. 우선 그리스 신화에서 내려오는 장미의 유래는요, 제우스. 또 제우스에서 시작이네요. 이 만물 제우스설 이런 게 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제우스의 증손녀 정도 되는 클로리스라고 하는 처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생겼나 볼까? 클로리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좀 뭐랄까 노출은 많이 없는 편이고, 얼굴은 이쁜 것 같아. 저기 봐봐, 그죠? 이게 콧대가 날렵하네. 오똑하고 뭐 턱선도 있는 것 같고요. 좋아, 가날퍼. 그래요. 제우스 증손녀 정도 된대요. 클로리스가 이름이고 이제 님프족 여신인데 거의 요정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클로리스가 또 이뻐요. 이뻐.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남정네들이 들러붙겠죠. 자, 어떤 남자가 붙었느냐? 서풍의 신이라고 하는, 서쪽 바람 얘기하는 거야. 서풍의 신이라고 하는 제피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얘가 클로리스를 보고 반한 거지. 이쁘니까. 근데 이 클로리스는요, 이 제피로스가 취향이 아니었던 거야. 막 제피로스가 와서 저기 커피 한 잔만 하자고 막 그런, 안 해. 이런 거 거부. 난 싫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제피로스가, 야, 환심을 사야겠죠. 선물 공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냥 맨입으로 어떻게 데이트를 해. 그럴 수 없어요. 이 날아가는 게 지금 제피로스예요. 뭐 꽃이라도 하나 꺾어가서 고백을 해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클로리스를요, 꽃의 여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제피로스라고 하는 신이 좀 뭐랄까 권력이나 좀 권위가 좀 있고 높은 급의 신인가봐. 신으로 만들어서 여신, 꽃의 여신. 그러니까 꽃에 대해, 모든 세상의 꽃에 대해서 관장할 수 있는 담당자, 어떤 능력이랑 새로운 꽃을 창조해내는 이런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한번 하자는 거죠. 자, 이때부터 우리가 왜 청혼할 때 나와 결혼해주겠니? 우주메리미 뭐 이런 거 할 때 꽃을 선물로 주면서 청혼을 하죠. 그게 이때부터 생긴 풍습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주면서 청혼한다는 게. 이 클로리스랑 제피로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풍의 신이 이런 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그리스라는 나라의 기후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 북풍은요, 찬바람이에요. 위에 뭐 러시아 있고 막 그렇잖아, 그죠? 찬바람이야. 그래서 북풍이 불면은 식물들이 자라기가 안 좋아. 찬바람이니까. 근데 이 그리스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오는 서풍은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래요, 기후가.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기가 매우 좋다는 거야. 생명을 가져다주는 바람이라고 생각한 거지,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래서 꽃을 피우기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제피로스는 서풍의 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풍이 부는 쪽에 북쪽 사람들을요, 야만인이라고 느꼈어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이 고결한 그리스 땅의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서풍이 불면 피어나는 꽃을 어떤 평화의 상징, 꽃이라는 걸 평화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클로리스가 꽃의 여신이 되면서요, 성격도 좀 변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여자가 아니고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여자였는데, 이게 꽃의 신이 되면서 머리에 이렇게 화관도 얹었고 막 거리에 꽃을 뿌리면서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하하하하하 꽃의 여신 하하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약간 좀 행복하게 지내는 티가 막 팍팍 나고, 이렇게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청혼할 때나 기념일에 꽃을 주는 건요, 꽃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행복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또 이제 클로리스의 다음 그림이야. 자, 클로리스가 꽃의 여신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은요,
헤라, 제우스의 정실 부인 중에 헤라와의 일화가 있는데 왜 헤라가 헤파이스토스를 혼자 낳았다고 했죠. 제우스의 도움 없이, 남편 도움 없이.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요, 클로리스가 헤라에게 선물을 해준 게 있어요. 꽃을 선물했지, 꽃의 신이니까. 근데 이 꽃에 무슨 능력이 있냐면요, 닿기만 해도 임신이 되는 꽃을 준 거야. 그래서 이 꽃을 선물 받아서 내 이 꽃을 만졌어. 그러면 아이가 생겨요. 그런 꽃을 준 거예요, 헤라한테.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할 수 있었던 거야, 혼자. 제우스가 왜냐면은 왜 이런 선물을 받았냐면은, 제우스가 헤라의 딸이 아니에요. 제우스랑 헤라가 부인인데 헤라의 딸이 아니고 혼자서 어디서 애를 낳아왔어. 아테나지, 아테나 신인데 이거를 보고, 내 남편이 바람 펴서 애 낳은 걸 보고 빡이 쳐가지고 헤라가 제우스? 나도 너 없이 애 낳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클로리스를 찾아가서 나 임신하는 꽃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던 거죠. 이렇게 돼서 생겼던 건데, 그렇게 헤파이스토스라는 신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헤파이스토스가 대장장이의 신입니다. 무기 만들고 막 갑옷 만들고 뭐 이런 신이에요. 왜 이런 신이 됐는지도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유래가 이제 연결돼 있어요. 대장장이 뭐야? 뭐 만들고 제조하죠. 생산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대장장이에게. 근데 임신하는 꽃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지, 아이를 생산하는 꽃이다 보니까 대장장이가 되어서 뭔가 무기나 뭔가 제품을 생산한다, 이런 것은 이제 클로리스가 헤라한테 주었던 그 꽃 때문에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대장장이의 신이 됐다, 이러한 영향도 받은 거예요. 자, 사실 클로리스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 말이 좀 샜네요. 클로리스, 예, 꽃의 신, 와우. 다시 돌아갈게. 제피로스가 한 번만 사귀어달라라고 엄청 들이댔어요. 클로리스는 제피로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날아다니던 애 아까. 왜냐? 얘는 좋아하던 남정네가 있었습니다. 이미 짝사랑하던 남자, 짝남이 있었던 거지. 같은 님프족의 요정이었는데 얘도 글쎄 사랑에 실패합니다. 이 짝사랑하던 그 상대 남자가 어느 날 죽은 거야. 슬프잖아.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죽은 남자가 어느 날 이 신들이 이렇게 매달 모이는 날이 있어요. 회의를 해. 신들이 모여서 뭐 인간 세상 돌보고 지네들끼리 규칙도 정하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하는 날인데 얘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 국회의원 신들 좀 급 있는 신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짝사랑하던 짝남이 있는데 슬프다. 나 보고 싶다. 손 한 번도 못 잡아봤다. 데이트도 못 해봤다. 이 남자를 꽃으로 부활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했겠냐고. 이 시련의 아픔, 또 상대 남자가 죽었잖아. 남자가 죽었는데 꽃으로 태어나게 해달래. 슬프잖아. 주변에 신들이 막 모여갖고 눈물 빠다르고 네가 그랬구나, 안 됐다, 이거 어린애가, 이런 얘기 듣고 이 짝남을 결국 환생시켜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 신들이, 유명한 신들이 도와줬는데요. 먼저 아폴론,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 숲의 요정에게 명령을 해가지고요, 일단 꽃으로 되살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꽃으로 되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술의 그 바카스 알죠? 디오니소스, 흥이 다 깨져버려서 책임져야 됐던 그 디오니소스가 와가지고 이 환생한 꽃에다가 향기를 넣어줬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미의 신 아프로디테가 다시 세 번째로 이 꽃에다가 아름다움이라는 거를 넣어줬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리스가 이 꽃에다가 아름다운 붉은색을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바로 정열의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져 온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장미 하면은 빨간색 생각나죠. 우리 뭐 노란 장미, 흰 장미 뭐 이런 거 있지만 우리가 보통 장미 하면 빨간색이 떠올라요. 왜냐? 이쁘다,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색이라고 상상을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빨간색을 색깔을 넣어준 거고, 클로리스가. 근데 장미 중에는 파란색 장미 보기 힘들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듭니다.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요, 파란 장미라는 거 보기 힘들었어요. 파란 장미는요, 그 당시부터 유래가 내려져 오는 건데 굳이 일부러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들 줄을 모르기도 했었고. 왜냐면요, 빨간색을 선물한 이유가 이제 이 짝남과 다시 이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파란색이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아주 정반대의 느낌, 빨간색을 준 거라 그래요. 그래서 파란 장미를 진짜 보기가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굳이 파란 장미를 만들지 않아. 지키는 거야, 이 신화의 이야기를. 재밌죠?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 클로리스라고 하는 이 츠자는 꽃의 신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해야겠지. 제피우로스라는 이 신은 아예 관심도 없었고 아예 생뚱맞은 넬레우스라는 신과 결혼을 하게 돼요. 뭐 그렇게 됐어요. 재밌는 점이 이제 클로리스를요 로마 신화에서는 플로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플로라. 꽃을 플라워라고 하죠. 이 말의 어원이 된 게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클로리스, 플로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플라워를 라틴 국가에서는요 플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발음이 바뀌면서 블로스가 됐고요. 꽃의 또 다른 단어가 되는 블로솜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파생된 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 신화 속에 유래되는 꽃들의 이름. 첫 번째, 클로리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미였습니다. 다음 꽃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사진 먼저. 요 꽃 이름 아시나요?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본 적 있어, 우리 충분히.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얘는 카네이션이에요, 카네이션. 그리스 신화의 유래 중에 카네이션에 대한 유래도 있습니다. 꽃마다 학명이 있죠. 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미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 서양에서는 로즈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름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학술적으로 공통된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장미를 학술적 용어로는 로사라고 합니다. 로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럼 카네이션의 학명은 뭐냐는 거지. 카네이션의 학명은요 다이앤서스라고 합니다. 다이앤서스. 자,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다이애나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다이애나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테미스입니다. 카네이션이라는 게 곧 그러면은 아르테미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르테미스의 이야기로는 이제 아르테미스가 어느 날 목장을 지나고 있었어요. 목장을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 목장에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그 목장을 관리하던 목동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막 소똥 치우고 있는데 소가 음메 하니까 와 깜짝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마침 지나가고 있던 아르테미스가 이 목동의 소리에 놀라가지고, 소가 놀래킨 목동의 소리에 놀라가지고 와씨! 이렇게 된 거야. 연쇄 반응이었던 거지. 자기가 신인데 감히 인간 따위가 날 놀래켜? 이러면서 그 자기를 놀래킨 목동의 눈을 아르테미스가 찢어버려요. 아르테미스가 좀 다혈질인가봐. 아무튼 덜덜한데 이런 일이 생겼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르테미스가 이 일을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그 멀쩡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애 눈을 찢었어. 후회를 해요. 그래서 목동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동에 찢어진 눈을요 고쳐주는 게 아니고 꽃으로 바꿔줘. 눈을 꼬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눈을 이 꽃으로 바꿔준 거야. 이걸로. 그게 카네이션이에요. 카네이션에 눈을 갖게 됐어요. 더 이상해. 뭐야 이게. 미쳤어 아르테미스.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카네이션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좀 잔인하죠? 근데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카네이션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좀 달라요. 완전 반대라고 느껴지는데 로마에서는요 소크니스라고 하는 또 다른 아름다운 처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크니스의 직업은요 여잔데도 불구하고 목수였어요. 관을 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솜씨가 와, 이 못을 박는 이 망치질의 각도가 기가 막혔던 거야. 너무 잘 만들어. 거의 헤파이스토스 저리 가라의 솜씨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종 목수들이 이 소크니스를 질투하고 있었겠지. 그죠? 질투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수들이 모여가지고 소크니스의 관 짜는 실력을 질투한 나머지 얘를 죽여버려요. 모여서 죽여버려. 로마 신화도 잔인하네요. 반대가 아니네. 네, 잔인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소크니스를요 아폴로 신이 도와줘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왜냐면 살아있을 때 이 소크니스가 아폴로 신전에 관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와줍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던 인간이다. 여기서 이제 아폴로 신이 소크니스를 작고 붉은 꽃으로 이제 변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이 로마 신화에서 전해지는 카네이션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카네이션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카네이션은 뭐야? 어버이날에 선물하는 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랑은 아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버이날의 유래는 사실 이게 또 이제 서브 교육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관계가 없어. 전해져 내려온 이유가. 자, 알아볼게요. 이것도 100년 전쯤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쯤에 미국의 한 마을에서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여자애가 살고 있었답니다. 안나 자이비스. 이건 좀 이게 성인이 됐을 때 사진이에요.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데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어느 날 죽자 사망을 하자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던 꽃인 카네이션을 무덤가에다 심어줬대. 이 안나 자이비스가. 그리고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안나는 어머니를 잘 모시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게 1904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렸던 어머니의 날 행사의 유래입니다. 그게 첫 시작이에요. 이때 참가자들이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자기의 어머니가 살아있으면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은 흰색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행사가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이 행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이제 공평성을 두자 해서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날로 변하게 된 거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꽃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꽃이나 선물하면 안 되고요.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 볼까요? 우선은 빨간색, 분홍색, 흰색이 있는데 세 가지 색깔마다 의미가 다 있어. 우리가 어버이날에 흰색 카네이션은 선물하지 않죠. 흰색은 안 해. 진짜로 안 해. 보통 빨강이나 분홍이야. 왜 그러냐면은 안나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생각날 정도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았단 말이죠. 그게 유래가 돼서요, 사망한 부모님 때만 흰색을 달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빨간 카네이션의 꽃말은 뭐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 있고, 분홍 색깔은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나가 달았다고 하는 그 흰색 카네이션은요, 나의 애정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마냥 선물한다기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알고 선물하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유래 카네이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꽃은 이겁니다. 이 꽃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꽃을 진짜 좋아하는 분입니다. 자, 이거 뭘까? 이거 맞춰보자. 뭐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 흰색, 뭐 핑크색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자줏빛이네 보통, 그죠? 자, 얘는요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아네모네. 네모나지 않아. 동그래. 동그란 꽃인데 이름이 아네모네입니다. 자, 아네모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 이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쳐진 부분이 이제 저기 유럽, 서유럽권에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 카누라스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카누라스라는 왕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름이 스미느라라고 합니다. 스미느라. 아, 얘도 이쁘네. 대체적으로 이쁘네요, 오늘 등장인물들이. 스미느라. 이뻤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 스미느라 한번 보려고 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집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 얘네 엄마는 신랑감이 넘쳐나. 그래서 고르면 돼, 제일 나은 신랑감을. 그죠? 얘네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결국 해버립니다. 우리 딸은 아프로디테보다 이쁜 것 같아. 홍홍홍.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야. 미의 신, 아프로디테가 미의 신인데 인간 주제에 신보다 이쁘단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 화가 났지. 화가 나버리는 겁니다. 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원래 신들이 질투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스미느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에로스에게 찾아갑니다. 지 애야, 에로스가. 지혜야. 에로스가 사랑의 신 에로스. 와우, 예. 에로스, 예. 스미느라가 처음 본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스미느라가 한 명의 남자만 만나도록. 그래서 에로스가 큐피트의 화살을 쏘아서 맞으면은 한 명의 남자,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고 하잖아. 그게 이제 에로스를 이용한 건데, 에로스가 그래서 쐈지. 황금 화살을 쐈어. 근데 이 맞은 남자가 스미느라의 아빠였어요. 이 여자의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스미느라는 그래서 지 아빠를 사랑하게 됐어. 아빠는 아닌데 스미느라만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아빠의 방에 가서 밤을 보냅니다. 그리스 신화 이렇게 좀 약간 쎄 막장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아빠의 아이를 갖게 돼요. 애가 자라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지. 몇 달 지나니까 아빠가 추궁을 합니다. 얘 자기 스미느라 딸한테. 야, 너 배가 부르는데 이게 임신인데 누구 애냐? 누구 애냐?
말을 해라. 뭐냐.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해서 이제 딸의 대답을, 스미느라 대답을 들어보니까 지혜인 거야. 자기애인 거야. 그래서 아빠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빠가요, 결국 스미느라 이 지 딸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 딸이랑 바람을 난 게 이 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줘봐. 국정을 물랑케 한 죄로 이 탄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아프로디테가 이 광경을 보고 놀래버렸어요. 나는 이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남자 한 명만 사귀게 하려고 했었는데 에로스가 그걸 화살을 아빠한테 날릴 줄은 몰랐던 거지. 일이 커져버린 거야. 자기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 자기 아빠한테 죽일 것 같은 스미느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몰약 나무로 변신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은 살릴 수 있게 딱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나무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로디테에게.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이 나무 껍질을 뜯어봤더니 거기서 애기가 한 명이 나온 거야. 이 사진인데요. 왜냐면은 이제 스미느라는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됐기 때문에 나무에서 태어난 거죠. 이 나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도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아도니스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남자인데 이 여자처럼 이렇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어떤 중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도니스 증후군이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아도니스 얘한테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면 어때? 얘가 잘생겼겠지. 그죠? 기본적으로 잘생겼겠지. 그래서 아도니스를 보고 아프로디테가 사귀고 싶은 거야. 잘생겨서 일단 인물이 잘나고 나야 되는 건가 봐. 그러니까 지가 복수한 여자의 아들과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로디테가. 이 거의 뭐 막장 헬파티 그리스 신화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사깁니다.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리스에는요, 이러한 게 있습니다. 신의 사랑을 받은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아프로디테는 신이고 아도니스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는 항상 자기의 남친 이 아도니스가 죽을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옛날 속담에 틀리는 말 하나 없어요. 아도니스가 사냥터에 나갔다가 웬 멧돼지를 만나가지고 그 어금니에 찔려 죽습니다. 결국 옆구리가 탁 찔려가지고 죽어버려요. 아도니스가 죽었어 이렇게. 자, 근데 이 멧돼지가 누구냐면요, 아레스가 변신한 거였어요. 전쟁의 신 아레스가 변신해서 아도니스를 죽인 거였습니다. 왜 죽였게? 아레스도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를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간 따위야. 나는 신이, 아레스 신이거든. 제우스랑 헤라의 친아들이에요. 왕자지 왕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인간 따위랑 사귀는 걸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아도니스가. 그래서 멧돼지로 변신해서 죽인 거였어. 자, 아도니스가 이렇게 죽자 아프로디테가 이 죽은 아도니스의 시신에다가 넥타르라는 걸 뿌립니다. 넥타르가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신들의 연회 때마다 마시는 음료수 같은 거예요. 뭐 음료수 마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넥타르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넥타르에서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바로 사랑의 괴로움, 허무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아네모네가 돼서 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아네모네의 유래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라는 게 워낙에 이제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고 각색되고 꾸며지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아네모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아네모네를 좀 다른 말로는요, 바람꽃이라는 말도 있어요. 바람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지. 꽃의 여신, 아까 배웠지? 플로라라고 합니다. 플로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죠. 이 플로라에게는요, 아네모네라고 하는 시녀가 있었어요. 여기선 사람인가봐. 사람인가봐. 사람으로 등장하나봐. 플로라의 남편이 제피로스예요. 여기선 또 남편이네요. 결혼을 또 하네. 여기서는 제피로스랑 결혼을 했는데, 이 제피로스가 어느 날 아네모네랑 바람이 난 거예요. 플로라 몰래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자고 막 그랬으면서. 근데 플로라는 남편에게서 아네모네를 떼어놨습니다. 아네모네를 성 밖으로 추방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이 제피로스가 성 밖으로 나가서 아네모네를 만나는 거야. 그래서 플로라가 이때 깨달았죠. 아, 떼어낼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국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꽃의 여신이니까 아네모네를 이 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근데 제피우스가 서풍의 신이라고 했죠. 아네모네에게 바람을 보냅니다. 아네모네가 좋으니까, 얘가 제피로스가 바람의 신이니까 자꾸 가. 그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더 이뻐지는 꽃이야. 그래서 아네모네를 바람꽃이라고 한다. 이 별명이 여기서 생긴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는 꽃 아네모네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꽃의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꽃이다 보니까는 연애 얘기 좀 이렇게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그 얘기 막 이렇게 꼬이는 그 바람도 나고 막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에는 꽃말이 있고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붙은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은 어떤 선물, 꽃을 선물할 때 그 의미에 맞춰서 선물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선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요거 조금 더 꾸며봐야 될 것 같아서 꽃에서 유래되는 것들, 그리스 신화 꽃에서 유래된 말 그 내용을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에서 편집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여기까지였습니다.